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공 고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와이드해졌죠? 공을 직접 고르기 위해서 화면 폭이 넓어져야 돼서 좀 더 화면을 넓혔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볼링장에 쓰시는 공이 있죠? 여기 보면은 12라고 써 있습니다. 색깔별로 다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죠? 그래서 뭐 처음에 말씀드렸겠지만 볼링공은 8부터 16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가벼운 게 8파운드고요. 가장 무거운 게 16파운드입니다. 그래서 3.4kg가 채 되지 않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8kg 정도 되는 부분까지 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경기를 즐기십니다. 진짜 말씀드릴 때 간혹 7파운드, 6파운드 찾으시는데 8파운드 공이 대체로 초등학생들이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학생분들이 남녀 따지지 않고 모두 다 8에서 16파운드 사이 중에서 공을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 공일 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우스볼이라고 하면 대여용 하우스볼, 하우스 신발 이런 거 여러분들이 빌려서 쓰는 거를 하우스볼, 하우스 신발이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하우스볼 같은 경우는 무겁지 않은 공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16파운드는 필요도 없고 최대 13. 여러분들이 볼링을 처음에 자세 연습을 하고 할 때는 10에서 11이 넘지 않도록 최대한 이렇게 쓰시면 좋겠고요. 개인 공은 당연히 적당히 무게감을 느껴서 14파운드, 15파운드. 대체적으로 선수들은 15파운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미국 선수들, 서양권 선수들은 16파운드를 쓰는데 우리나라권 선수들은 보통 15파운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남녀 공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부상 방지를 위해서라도 무겁지 않은 공을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공이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가끔 쓰기 때문에 무거운 공을 선택하시면 부상이 올 수가 있어요. 어깨, 근육, 파열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볼링공을 고르는 방법은 제일 처음에 파운드를 봐야겠죠. 내가 쓸 수 있는 많은 무게를 보고 두 번째 엄지를 넣어 봅니다. 엄지가 넣어서 엄지가 잘 들어갔다 나왔다가 해야 돼요. 조금 뻑뻑한데 하면은 다른 공을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개인 공은 당연히 딱 맞습니다. 내 손에 맞춰서 홀을 뚫기 때문에 딱 맞지만 대여용 공들은 이제 하우스볼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우스볼들은 여러분들 딱 맞출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적당히 맞춰줘야 되는데 이 적당함을 여러분들이 느낌을 잘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엄지가 잘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첫 번째로 두 번째겠죠. 무게, 다음에 엄지, 그 다음에 중약지. 볼링공은 엄지와 중지와 약지 이 세 가지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공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공을 넣지 않은 이 두 가지 손가락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손가락은 둘 중에 어떠 하나도 굽어지면 안 됩니다. 공을 넣고 보통 이게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굽혀서 놓으시는 분들 많아요. 공을 잡아서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굽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새끼손가락이 똑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되니까 새끼손가락이 펴져야 되고요. 공을 잡았을 때 이런 식으로 새끼손가락은 딱 붙여주셔야 되고요. 검지는 자연스럽게 그냥 놓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회전 있는 공을 쓸 때는 공을 손가락을 좀 벌리거든요. 얘는 회전력을 담당해 줍니다. 그리고 얘는 공의 직진성을 담당해 줍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공의 직진성이라는 거는 공의 직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공에 뚫고 들어가는 힘을 담당하는 구역이고요. 얘는 공의 회전력을 담당합니다. 그 전에 공을 고르기 전에 말씀드리면요. 공은 보통 세 가지 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프트볼, 중성볼, 하드볼 이렇게 세 가지 갖추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공이 하드볼입니다. 하우스볼은 다 하드볼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중성볼이 있고 소프트볼이 있는데 중성볼은 요즘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프트볼과 하드볼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나누는데요. 하드볼은 말대로 딱딱합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공이 패이기보다는 공이 깨집니다. 하지만 얘는 공의 직진성을 최고로 해서 만든 게 하드볼이에요. 그리고 하우스볼이기도 하고요. 이 공을 가지고 공을 회전력 있게 만들면 공이 당연히 원이기 때문에 공은 회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전의 질이
회전의 질감이 아주 떨어지게 됩니다. 공을 돌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을 가지고 회전 있는 공을 만들어내서 와 공이 굴러간다 아주 좋지 않은 겁니다. 회전 있는 공은 소프트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보통 개인이 쓰죠. 개인이 쓰는 소프트볼로 만들어내는 거고요. 이런 하드볼은 공의 직진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스트레이트 똑바로 굴러가는 거를 가장 좋은 구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이트를 배우게 될 거고요. 훅성 구질은 이제 치면서 상급자들이 한해서 제한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공으로 돌아가면요. 이런 하드볼 같은 경우는 말대로 안에 우레탄이란 재질로 대체로 우레탄 재질로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코어라는 심지가 없어요. 그래서 공이 파괴력이 좀 떨어지고요. 동일 무게에서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했던 소프트볼 같은 경우는 소프트볼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 공의 무늬나 이런 부분은 뭐 무시하시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공들은 안에 코어라는 심지가 있습니다. 이런 코어가 안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코어의 모양은 다 다르고요. 보통 동그랗거나 마른 모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양들 갖추고 있어요. 그거에 따라 공의 특성이 달라지고요. 공의 재질은 말대로 소프트, 무릅니다. 무르다고 해서 뭐 손톱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공이 하드볼에 대비해서 좀 무른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이 핀에 맞았을 때 여러 가지 더 반응성을 더 그래서 뭐 리액티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응성이 훨씬 더 좋습니다. 공의 회전력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근데 소프트볼의 최대 단점은 레인에 오일이 있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오일을 흡수합니다. 오일이 흡수가 되고 흡수가 되면은 공이 멍텅구리가 돼요. 공의 성질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오일을 빼는 작업을 해서 공을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세차 자동차 개념에 자동차가 지저분해지면 세차를 한다. 그 개념하고 비슷해 볼 수 있는데요. 세차하게 되면 세차를 한다고 해서 새로 나온 차처럼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얘도 오일을 빼더라도 새 공처럼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 이유는 오일이 100% 빠질 수는 없지만 그리고 피로골절이라 그래가지고 코어가 안에 조금씩 그 골절이 갑니다. 피로골절 조금씩 크랙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공의 파괴력을 좀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소프트볼이 있고요. 다시 하드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드볼은 그건 코어가 없고요. 얘는 오일을 흡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아주 편해요. 굳이 공을 닦을 필요도 없어요. 공을 닦는 이유는요. 공이 한번 굴러갈 때마다 오일을 타기 때문에 오일이 흡수가 돼서 그 오일을 흡수되지 않도록 닦아주는 겁니다. 이런 공들은 여러분들 공을 왜 닦냐? 여러분들 손 지저분해지기 않기 위해서 닦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남들이 하니까. 일반인들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그리고 공을 닦는 뭐 세 번째 이유들은 뭐 심리적인 부분도 있죠. 공을 닦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실제 공을 닦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좀 벌 수 있는 거죠. 이런 하드볼을 저희는 다 사용을 할 건데 개인 장비 갖고 계신 분들은 개인 장비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을 써서 스트레이트 구질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일이라고 써있듯이 9, 8 마다마다 색이 좀 다 다른 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볼링장마다 색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파운드가 어떤 색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링장에 오셔서 특성에 맞는 공을 색을 보시면 돼요. 지금은 11파운드가 오렌지색이죠. 오렌지? 주황색? 뭐 그렇죠. 이 색은 그럼 다 11파운드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10파운드가 파랑색입니다. 파랑색을 보시면 다 10파운드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공을 쥐는 그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립은 3개, 컨벤셔널 그립, 풀핑거 그립, 세미핑거 그립. 풀핑거 그립은 핑거팁 그립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엄지에 말씀드렸죠. 엄지는 무조건 다 넣습니다. 엄지는 내가 넣을 수 있는 만큼 다 넣는 겁니다. 어떤 그립이든지 엄지는 다 넣습니다. 거기에 중약지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그립이 달라집니다. 중약지를 2마디 넣습니다. 2마디 가까이. 그럼 얘는 컨벤셔널 그립입니다. 중약지를 2마디 넣는 그립의 장점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물건을 많이
꽉 쥐기 때문에 많은 부분의 물건을 쥐기 때문에 안정적이에요. 지금 보시죠. 두 마디 들어가는 거 보시나요? 예, 두 마디 들어갔습니다. 거의 넣을 수 있는 만큼 다 넣었죠. 다 넣었습니다. 두 마디씩 넣으면 당연히 안정적이지만 중약지가 빠질 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렇게 많이 걸리겠죠? 손가락 통증이나 부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빠질 때 이렇게 손가락이 꺾여서 빠지게 됩니다. 초급자들이 많이 쓰는 그립이에요. 초급자들이 가장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그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점이 상당히 많은 그립이기도 해요. 경기력에는 당연히 나쁘겠죠? 그래서 이런 그립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수업에서도 당연히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미핑거 그립, 풀핑거 그립 혹은 핑거팁 그립인데, 세미핑거 그립은 그 풀핑거 그립과 컨벤셔널 그립의 중간이에요. 한 마디 반 정도 넣습니다. 한 마디 반 정도, 이렇게 한 마디 반 정도 넣어요. 그리고 엄지는 당연히 다 넣으셔야겠죠. 한 마디 반 정도 넣고 칩니다. 컨벤셔널 그립에 비해서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볼의 스피드와 피넥션을 만들어내는 게 좋은 그립법이고요. 대체로 많이 사용을 하세요.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는 세미핑거 그립과 핑거팁 그립, 풀핑거 그립을 적절하게, 그러니까 그 중간 정도를 사용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핑거팁 그립 혹은 풀핑거 그립, 제가 다음부터는 핑거팁 그립이라고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핑거팁 그립을 사용하게 되면은 장점이 아주 좋고 공의 여러 가지 반응성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손가락에 한 마디만 들어가거든요. 여러분들이 한 마디를 넣었을 때 뒤에서 보시면요, 한 마디가 이렇게 보시죠. 한 마디가 채 안 들어갑니다. 한 마디에서 껐기 때문에 한 마디를 안 넣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불편하게 느끼시겠죠. 이렇게 넣으면은 핑거팁 그립이 세미 핑거 그립이고요. 이 정도 넣으면은 핑거팁 그립이에요. 꺾기는 한 마디에서 들어갔지만 뒤에서 한 마디가 잘 안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넣으면은 컨벤셔널 그립입니다. 그립에 따라 결정되는데, 우리는 한 마디 반보다는 조금 덜 넣고 한 마디보다는 조금 더 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숙달이 되면은 핑거팁 그립으로 갑니다. 상급자들은 대체로 핑거팁 그립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급자가 사용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그립을 사용할 필요도 없고 꼭 그 그립이 좋으냐, 그런 개념도 아니긴 하지만 핑거팁 그립이 장점이 많으니까 쓰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들은 전문가용 용품 많이 쓰고 싶어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운동을 배우다 보면은 그런 거예요. 전문가급이 꼭 나한테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문가급 그립들은, 전문가급 용품들은 그만큼의 가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핑거팁 그립의 가장 큰 장점은 강한 훅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회전력이죠. 강한 회전력. 이건 아닙니다. 소프트 그립 경우에, 아까 보여드렸던 소프트 그립 경우에 그런 그립, 강한 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핑거팁 그립과 세미 핑거 그립의 중간을 사용하는데, 중간을 만들어서 그럼 어떤 공을 쓰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을 때 이쪽 새끼손가락 방향은 당연히 공간이 나옵니다. 이 검지 쪽을 봤을 때 공간이 얼마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쓸 수 있는 공인지 쓸 수 없는 공인지를 나눠야 됩니다. 핑거팁 그립, 내가 원하는 그립을 딱 만들어 놓고 공을 딱 들었을 때 공간이 남죠. 새끼손가락 하나 정도는 개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당연하게 보셔야 되고요. 손가락이 두 개가 들어간다, 이거는 꼭 다른 공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손가락을 이렇게 넣었을 때 괜찮은데 세워서 옆으로 넣었을 때 그래도 쑥 들어가면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다른 공을 선택해봐야겠구나. 두 마디는 당연히 바꾸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공들도 있어요. 이렇게 쓰시는 공들이 있습니다. 그럼 두 마디까지 들어가죠. 이거는 여러분들의 맞는 공이 아닙니다. 이런 공 쓰고 나면은 손가락이 아프겠죠. 그래서 한 마디 정도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냥 그러려니 하셔야 됩니다. 개인 공들이기 때문에, 개인 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공을 잡아서 보여드리면요, 이런 식으로 제가 맞죠? 핑거팁 그립에 한 마디가 들어갔습니다.
보이시죠? 한마디 들어갔죠? 새끼 손가락 폈죠? 그립은 이렇게 잡습니다. 개인 공들은 회전력을 위해서 검지를 넓혀서 잡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그냥 힘주지 않고 편하게 놓으시면 됩니다. 그립을 잡고 딱 엄지 다 넣고 세웠을 때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공이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우스볼은 당연히 이런 공을 여러분들 고르시기 어렵습니다. 운 좋으신 분들은 그런 공이 골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 고르는 법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공 고르는 법, 그립 잡는 법. 그래서 우리는 핑거팁 그립과 세미 핑거 그립을 적절히, 그러니까 핑거팁 그립에 조금 더 가깝게 갈 거예요. 완전히 핑거팁 그립을 처음부터 갖기는 여러분 불편하기 때문에 세미 핑거 그립과 핑거팁 그립의 중간을 정도 쓸 거는데 핑거팁 그립에 조금 더 가까운 쪽을 그립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실제 볼링장에 레인에 가서 여러분 자세나 이런 부분 볼링장도 보여드리고 자세 잡는 부분을 영상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더 실감 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실습 수업들을 미리 이렇게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게 참 저도 솔직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재미가 덜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인지라 여러분들께서 이런 영상으로 대체를 해 주시고요. 질문 있으시면은 댓글로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을 상세히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이번 수업 아니고 다음 수업 여러분들이 뭐 라이브 수업을 원하시면 뭐 라이브를 켜서 수업 시간에 뭐 실제 공을 굴리는 부분 이런 부분을 라이브를 실제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라이브를 원하시면 제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영상을 그런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다음 주에 여러분들하고 만나야 되는데 시간이 한 주가 더 밀려서 또 다다음 주에 여러분들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할 때 제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영상을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강의를 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라이브 방송을 원하시면 라이브 강의를 통해서 실제 수업하는 것처럼 보시고 그게 더 좋으시면은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처음에 말했듯이 뭐 좋아요, 구독 같은 거 누르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출석 체크를 위해서 밑에 영상을 보셨다는 확인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꼭 지켜주셔야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모든 질문을 답하시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방향에 대해서도 뭐 라이브를 원하시면은 제가 라이브 쪽으로 이런 영상을 원하시면 이런 영상 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드릴 영상은요. 이제 자세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죠. 자세와 뭐 스텝 그리고 뭐 공 놓는 포인트 잡는 법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점수 뭐 기록하는 법 이런 법까지 웬만한 이론을 최대한 많이 여러분들께 미리 진도를 나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잘 맞춰서 여러분들 그리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면 여러분들 의견을 반영해서 의견에 맞춰서 조금 방향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볼링장에서 실제 레인에서 제가 여러분들 시범 조교를 놓고 자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목요일 수업 하실 텐데요. 수업하시는 동안 영상 잘 보시고 제가 오늘 뭐 내일이나 모레 좀 이제 또 영상을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께 실전적인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